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에 해당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위대의 움직임이지만 대한민국 안보와 무관하지 않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요시다 요시히데 육상자위대 막류장이 미 육군 참모총장과 미 해병대 사령관 등 최고 지휘부만이 아니라 군단장, 사단장, 제1특전단장, 포병여단장 등 광범위하게 미군의 육군의 지휘부를 연쇄적으로 접촉하는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육상자위대는 2022년 3월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요시다 요시히데 막료장이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요시다 요시히데는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제41차 양국 연례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미 육군 참모본부와 워싱턴주에 주둔을 하는 각종 미 육군 부대를 방문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문처럼 그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으나 실제 방문한 부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은 공개된 내용대로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하와이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개최된 제41차 양국 연례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인 찰스 플린 대장과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인 스티븐 러더 중장과 만나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4월 2일과 3일은 휴무이고 2022년 4월 4일에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동을 해서 미 육군 미래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에서 요시다 요시히데가 이제 상석에 앉아 있고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육군 미래사령부 사령관 대행인 제임스 리차드슨 중장과 요시다 요시히데가 모두 사복 차림이며 회의의 내용이 미래 작전 환경에 기반을 한 방위력의 건설과 미래전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겁니다. 이후 2022년 4월 5일에는 워싱턴 DC로 이동을 해서 미 국방부를 방문을 했고 이 자리에서 미 육군 참모총장인 제임스 맥콜빌 대장과 미 해병대 사령관인 데이비드 버거 대장과 함께 다층 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과 영역 횡단 작전, 크로스 도메인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원정 전진 기지 작전, 에보라고 하죠. EABO에 관한 그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2022년 4월 6일에는 미 국방부 직속 직할부대인 미 육군 군수사령관 에드워드 델리 대장과 회의를 가졌는데 이 특이한 사항은 미 군수사령부는 엘라바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 군수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서 약 1000km를 더 이동을 한 것입니다. 회의의 주제는 태평양 전구 내에서의 군수 보급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합니다. 같은 날 엘라바마에 있는 육군 신속 능력 및 중요 기술국 RCCTO를 방문을 해서 미 육군 획득 지원센터 책임자인 네일 더구스 중장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주일 미 육군 마크를 부착을 한 장교가 참석을 한 것이 확인이 되어 회의 내용이 육상자위대의 어떤 전투자산의 신규 획득과 관련된 문제임을 추정하게 합니다. 다음날인 4월 7일에는 캔자스주로 이동을 해서 미 육군 제병연합센터 USACAC를 방문해서
데오도르 마틴 중장과 새로운 개념에 기반을 한 전투 교리와 자위대 및 그 미 육군의 조직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4월 8일에서 4월 9일은 다시 그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로 이동을 해서 제1군단 사령부, 제7보병사단 사령부, 제7야전포병여단, 제5안정화지원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제5안정화지원여단을 방문한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안정화지원여단의 임무 특성과 육상자위대의 정체성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정화지원여단은 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이제 미 육군이 창설을 한 부대인데요. 전쟁 후에 그 국가를 재건을 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1특수전 전대를 방문을 했는데 1특수전 전대 같은 경우에는 제1대대가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므로 방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인 목적이 없이 이 특수전 부대를 방문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방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게 그 제17포병여단에 편성이 되어 있는 제1다층 영역 임무부대 First MDTF라는 부대인데요. 요시다 요시히데의 그 미 방문에서 방문한 부대 중에서 가장 특이한 곳입니다. 이 부대는 며칠 전에 본인이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장거리 극초음속 지대지 미사일인 LRHW를 운용을 하는 부대이고, 요시다 요시히데가 LRHW 발사 차량을 둘러보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육막장인 요시다 요시히데의 미국 방문이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와이에서 열렸던 그 41차 양국 연례 그 고위급 세미나는 통상적이지만 그 이후의 일정은 통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적이 않다는 것을 이제 요시다 요시히데의 동선을 정리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와이 행사는 연례 세미나였고 이를 그 미국 방문의 명분으로 삼았고요. 4월 4일에는 텍사스의 미래 사령부에서 미래 전쟁에 대한 개념을 교류를 했고 4월 5일에는 워싱턴을 들어가서 국방부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미 해병대 사령관과 다층 영역 횡단, 애보 등 작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6일에는 알라바마 군수사령부와 획득지원센터를 방문을 해서 군수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7일에는 캔자스에 있는 제병연합센터를 방문을 해서 전투교리와 군 조직에 관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8일에서 9일은 루이스 맥코드를 방문을 해서 미 육군의 전술부대의 변화와 LRHW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결국 그 작전과 군수,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전투교리와 부대의 편제와 조직에 관한, 그리고 미래전의 어떤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미군과 교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미 해병대가 그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될 전략 개념의 변화로 이제 시작이 된 미군 전체의 그 편제와 장비와 전투 교리의 개혁에 따라서 미 육군도 현재 제1군단을 필두로 전략 개념이 급속하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알고 계시는 기존의 미 육군과 미 해병대의 그 전투 전략 개념은
이제는 다 과거의 것들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빨리빨리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개념이 워낙 급하게 지금 변경이 되고 있어서 과거에 알고 계시던 그런 미 육군과 미 해병대의 전투 전략 개념을 주장을 하신다면 새로운 이 미군의 편제나 미 해병대의 편제를 이해하시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간혹 제가 방송을 하면 댓글에 옛날 미 육군의 교리나 전투 개념을 갖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새로 변경이 된 미 육군과 미 해병대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육막장 요시다 요시히데의 미국 방문은 미 육군과 미 해병대의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육상자위대의 기존의 편제와 기존의 전략 개념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 육상자위대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의 지휘부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